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일본 하면 또 이 인형을 빼놓을 수가 없죠. 오늘 이야기는요, 일본에서 실제 있었다고 하는 사람의 피부로 만든 인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실제 이 인형은요, 일본의 카나가와현 하코네 신사에 소장 중이라고 합니다. 이 인형뿐만 아니라 다른 인형에도 얽힌 무서운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이 사람 피부로 만든 인형들은요, 19세기 일본의 한 영주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피부로 만든 인형, 누구 피부를 사용했는지 아시나요? 살인이나 강도, 사망한 중범죄자들, 그들의 시체로 만들어진 작품? 이게 뭐 인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카나가와현 하코네 신사에 배치되어 있는 인형들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. 이 인형도 실제로 그 인형이 맞습니다. 이 인형들입니다. 너무 정교하죠. 사람 피부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무섭지만 이 인형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진짜 무섭습니다. 뭐 실화일까는 의문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100% 실화입니다, 여러분. 왜냐면 그 연예인이 나와서 직접 말해줄 거거든요.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다 연결되던 같이 촬영했던 스태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되게 유명해요, 일본에서. 근데 이 인형들이라고는 안 있어요. 그냥 그 사람 피부로 만든 인형들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인형 사진 너무 크지? 일본에요, 이나가와 준지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나가와 준지라는 분은요, 그 괴담전설 같은 거 있잖아, 무서운 얘기하는.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. 제가 그 영상이 아니라 그 사진, 그분 사진을 가져왔어요. 이것도 조금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잠깐 눈 징끈 감아주세요. 이분입니다. 이분 이렇게 생기가 뭐 컨셉이지, 이것도. 괴담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. 그래서 이나가와 준지라는 이 사람이 그런 괴담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. 그러다가 이 이나가와 준지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. 노래 바꿔야지.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이나가와 준지 씨 자신은 물론이고요, TV, 잡지, 만화 등에서 진짜 완전 이 이야기가 진짜 유명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요, 노로이, 일본말로 노로이라고 하는데요, 저주가 내린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관계자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. 그래서 이거를 올리신 그 분이 자기도 무섭다고, 나도 무서워요. 그래서 그 점 주의해서 들어주세요. 살아있는 인형의 저주쇼, 이거는요, 쇼와 53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. 그날 이나가와상, 이나가와상은 일본의 방송에게 심야 라디오 방송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날은 뭐 전반부는 뭐 녹음 방송을 했고요, 후반부는 생방송, 그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녹음이 시작되기 전에
소파에 앉아있던 이나가와 씨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어떤 남성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. 대체 무슨 일이지? 그래서 간 거야. 그래서 복도에 나와보니까 저 멀리서 2명의 남성이 있었던 거야. 그 남성 중 한 명이,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건데요. 이건 넘어갈 거예요. 추천 400개 오네가이시마스. 다 끝나고 만약에 400개가 넘었을 때 제가 얘기 다시 들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 중 한 명이 울고 있는 남자가 누구였냐면요. 이분이 가수예요. 포크송 가수신데요. 미나미 코오세츠상이라고 있어요. 미나미 코오세츠상. 그래서 그 사람을 달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나가와상이랑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감독이었던 거야. 400개 하라고 막 화내 이제.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울고 있었는지 이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추천 400개 오네가이시마스.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울고 있었냐면 이제 그 녹음 라디오 방송 중에 이제 그 미나미 상한테 그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준 거야. 그래서 그 남자가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야. 이 얘기는 나중에 넘어갈게요. 어쨌든 그래서 그 이나가와상이 그 우는 남자를 달래주고 있었던 그 감독이랑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게 됐대요.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이나가와상이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걸 본 거야. 그 좀 표지판 같은 건데 좀 되게 이상한 표지판 같은 게 이렇게 확 이렇게 지나갔대요. 근데 그게 고속도로에 표지판이 있을 리가 있어? 그래서 고속도로에 무슨 표지판이지?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표지판이 또 나타난 거야. 근데 그게 표지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린 거지. 뭐였는지 알아요? 그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고속도로 그 옆 벽에 위에 서 있었던 거야.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가, 꼬마 여자가. 그래서 이나가와 씨가 그게 아이라는 걸 딱 깨달은 순간 그 여자애가 갑자기 훅 부풀어 오르더니 엄청난 기세로 이렇게 차 안을 확 꿰뚫고 지나갔대요. 갑자기. 그래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이렇게 비명도 안 나오잖아. 이렇게 되잖아.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거야. 자기만 본 거야, 그걸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감독의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거야. 그 감독의 집에서 잤다고 했잖아요. 같이 집에 갔다고. 근데 그 감독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알아? 어제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? 그러더래. 이나가와상한테. 그래서 이나가와상이 에? 저 혼자 왔는데요? 그러는 거지. 당연히 방도 혼자 들어갔지. 근데 그 감독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닌데? 분명 뒤에서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? 아우, 어제 그 사람이 밤 내내 막 돌아다녀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.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렇게 갸웃거리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? 누가 같이 내렸나? 이렇게 된 거야. 아, 소름 끼쳐. 나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요. 그래, 그날 오후 이나가 씨한테 이렇게 일거리가 들어온 거야. 그날 오후에. 그 인형극 이름이 저주받은 여자들의 열밤이라는 얘예요. 저주받은 여자들의 열밤. 그러니까 불행한 10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연극이었던 거야. 근데 이제 그 불행한 여자들을 인형으로 대체하고, 그러니까 다른 등장 인물들을 이제 사람이 하는 거지. 근데 이제 이나가와 씨가 이분이 그 연극의 단장을 맡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연습하는 도중에 이제 그쪽에서 유명한, 그러니까 인형사 있잖아. 인형으로 하니까. 이제 그 유명한 인형사 마에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, 그 마에노 씨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형의 그림을 보내준 거야. 이 사람한테. 지금 이런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다. 그 사진, 그 그림을 이제 이 사람한테 보내준 거야. 근데 깜짝 놀란 게, 그 그림이 고속도로에서 봤던 그 여자랑 꼭 닮은 거야. 그리고 이제 대본 완성 이제 목전에 두었을 때 이제 그 마에노상 그 인형사 집에 이제 인형들이 도착한 거예요. 완성품이. 그래서 이제 이나가와 씨가 뭐 대본 연습
밥도 할 겸 해가지고 이제 그 인형을 보러 마에노상의 집에 갑니다. 근데 연극에 사용할 인형은 두 개예요. 하나는 남자아이 인형,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아이 인형. 이게 두 개야. 근데 이 여자아이 인형이 고속도로에서 봤던 그 여자랑 얼굴이 똑같은 거야. 이 여자 인형이 이제 그 수많은 괴기 현상들에 일으키게 되는 문제 인형인 거예요. 그 인형사 마이너 씨는 인형사니까 되게 수백 개의 인형이랑 맨날 함께 지낼 거 아니야. 근데 그 이나가와 이 사람이 마이너상 집에서 완성된 그 인형을 딱 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야. 오른팔이랑 오른발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던 거야. 오른팔이랑 오른발이 휘어져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이제 마이노상한테 이거 왜 안 고쳐요? 이거 왜 이렇게 휘어졌잖아. 이거 왜 안 고치나요? 그랬더니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어. 안 고쳐줘. 라고 하시더래요. 여러분, 이거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, 이거. 이거는 그냥 기담이 아니에요. 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인형을 만든 사람이 하시모토라는 분이세요. 하시모토. 근데 이 하시모토한 사람이 이 인형을 완성하자마자 행방불명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대본을 쓰고 있던 작가의 집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. 진짜 있었던 일이야, 이거. 불에 타버립니다. 그래서 공연 리허설까지 대본을 완성할 수 없게 됐잖아. 난리 난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멤버들은 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휘어진 오른쪽 팔과 다리가 휘어진 그냥 고장난 인형을 사용해가지고 뭐 대본도 없이 그냥 막 리허설을 하게 된 거야. 그래서 인형사 이제 마에노상 이제 사촌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. 그 인형사 마이너상의 그 사촌 동생이 갑자기 죽게 돼요. 그리고 그 전화가 걸려온 날부터 공연 멤버들이 하나 둘한테 괴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뭐 무대 의상을 넣어둔 가방이나 뭐 장롱에 뭐 가방이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가방이나 장롱 안에 물이 차 있거나 갑자기 그 가발이 불타오르거나 오른손이나 오른발을 다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대요.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다가 저주받은 여자들의 열밤이라는 공연이 시작됩니다. 그때 사용됐던 인형이에요. 뭐야? 이 연극했던 거. 공연 첫째 날, 공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배우들이 하나, 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몸으로 못 움직였대요. 사람들이. 이렇게 완전 그냥 가위 눌린 것처럼. 그러니까 첫날은 낮 시간이랑 밤 시간 두 번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. 낮 공연은 뭐 배우들이 쓰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지되고요. 첫날은 관객 대부분이 이제 공연 관계자들이었대요. 그 관객들이. 그래서 낮 공연 관객들을 반 공연 관객들에게 이제 합류시킨 거야. 섞은 거지,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스태프들이 야, 일단 부적이라도 어떻게 좀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막 이렇게 부적이나 이제 가까운 그 신사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온갖 부적들을 사오는 거야. 하고 대기실에 다 붙여놨대요. 효과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밤 공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근데 그 공연 중에도요, 괴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대요. 소름 끼쳐, 왜 이래.
뭐 인형이 눈물을 흘린다거나, 그리고 있을 리도 없는 도우미 한 명이 더 있다거나, 설상가상으로 인형의 오른손이 갑자기 탁 하고 날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. 도망치고 싶어 죽겠는데 일단 배우들이니까 연기를 계속 하긴 했대.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인형을 이제 관에 집어넣는 장면이 있었대요. 근데 그 관 안에 인형을 집어넣는 순간 그 관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인형의 목하고 팔, 다리가 다 찢겨나갔대요. 그리고 드라이아이스 피울 때 이렇게 연기 나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차갑고 하얀 그 연기가 무대 전체에 퍼져나갔대. 그때 공연할 때가 여름이었는데, 여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찬 공기가 극장 안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. 귀신이 무섭다고, 이게 이 사람들은 배우고 프로니까 일정을 접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그냥 공연 멤버들은 그냥 공포에 질리면서 그냥 어떻게든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든 그냥 이어갔대요, 공연을. 그래서 이제 무사히 모든 공연 일정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. 다 생각했대. 2번 다시는 이 연극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.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. 당연히 이 이나가와상 또 같은 기분이었겠죠. 하지만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이제 기념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요. 공연 멤버들한테 터무니없는 의뢰가 들어옵니다. 추가 공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그 뒤에, 이 공연 끝나고 그 뒤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갑자기 중단된 거야. 그래서 그 땜빵을 대신 해줄 수 없겠냐고 했던 거지. 그래서 스텝이랑 막 배우들, 출연자 다 반대. 안 한다고. 근데 그 인형사 있잖아. 그 인형사 마에노 씨가 이상할 정도로 막 하자 되게 적극적이게 희망을 했대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추가 공연이 결정되고 만 거야. 또 하게 된 거야. 다 싫어해요, 여러분. 지금 들어오신 분들. 근데 추가 공연이 결정된 다음 날에 이 인형사 마에노 씨의 아버지가 급사하십니다.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.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뭐 공연을 마쳤대요. 마치고 이제 수개월 뒤에 이제 이런 막 너무 안 좋은 일도 많고 막 되게 막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본의 TBS라는 그런 그 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TBS 방송에서 3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. 그래서 그 3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괴담 시리즈로, 괴기 시리즈로 방송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시리즈로 방송하기로 한 거야. 어쨌든 그 이 인형이 있잖아, 이 인형. 문제가 된 인형은 이제 인형사인 그 마에노 씨가 갖고 있었대요. 근데 이 마에노 씨를 보는데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거야. 인형은 살아있기라도 한 듯이 그 인형이랑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. 얘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 말을 건다든지 괴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. 일단은 방송 리허설 중에 그 조명 라이트 아시죠, 여러분? 방송할 때 조명 라이트 알잖아요. 그게 떨어져 내렸대요. 그리고 생방송 중이에요. 이거 진짜 생방송이야. 생방송 중에 그 배경 삼아서 달아둔 커튼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이제 인형을 덮쳤대요. 그리고 막 여성 스태프들이 막 얼마나 무섭겠어. 커튼 떨어지지, 막 조명 라이트 떨어졌지.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야. 그러니까 생방송을 뭐 방송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됐대요. 그러던 다음에 이제 그 방송을 한 다음에 방송 스태프들 중에서 이제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대요. 그리고 그 방송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방송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그 관계자들이 하나 둘 방송국을 퇴사했다고 해요. 뭐 진짜로 퇴사했다고 합니다.
그래서 이번에 이제 TBS까지 난리 났잖아. 막 생방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.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TV 도쿄라는 그 스태프가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인형을 만든 사람 있죠. 이 인형 만들고 행방불명 됐다는 사람, 그 남자 인형이랑 여자 인형 만들고 행방불명 됐다는 사람 있잖아. 그 인형 제작자 하시모토 사부로라는 사람을 찾아냈대요. 독한 새끼. 그래갖고 이제 이나가와상은 이제 저번 일도 있고 막 계속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 방송에 협력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대요, 처음에. 그러니까 이 인형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지. 근데 이제 행방불명 됐던 인형 제작사 하시모토 상이 이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됐대요. 또 승낙을 한 거야. 근데 이 문제의 하시모토 사부로 상, 이 인형 제작자는요, 이 인형을 만들고 교토에 있는 산속에서 불상을 조각하고 있었대요. 실제로 불상을 조각하고 있었대요.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하시모토 상을 만나고 싶잖아. 이 인형을 만든 사람이니까.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토로 가려고 했는데요. 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뭐 인터뷰 담당자의 이름도 나와 있어. 코마츠 호세이 이 사람이 인터뷰 담당자였대.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인터뷰에 뭐 합류할 수 없게 된다든지 스태프들도 막 갑자기 막 흩어져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야. 그래서 나를 달리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스태프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한 거야. 스태프만 모여가지고. 근데 이번에는 이 감독 있죠. 이 감독의 아내가 얼굴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.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해요. 얼굴이. 그리고 어머, 고멘나사이. 노래도 겁나 무섭네요. 내가 들었지만 무섭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 교토 가는 표를 구해 오기로 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도 있고요.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. 계속. 또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이제 서서히 기분 나빠지기 시작한 거지. 찝찝하잖아. 교통사고 당했지. 감독님, 그 사모님 얼굴이 막 점점 붓는 이상한 병에 걸렸지.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뭐 까라면 까야지 어떡하겠어. 그래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나가와 상 이제 이분의 인터뷰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탁 켜는데요. 카메라가 하나, 둘 고장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3대 카메라까지 다 고장난 거야. 진짜로. 여러분,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이 다 인터뷰를 해준 얘기예요. 그러니까 3대 카메라까지 다 고장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16mm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. 이제 그걸로 촬영을 하기로 했대요. 그래서 이제 이나가와 상이 얘기할 거냐, 뭐 이것은 어느 인형에 관한 이야기로. 그래서 이렇게 입을 딱 뗀 거지. 첫 입을 뗀 순간, 촬영장 입을 뗀 순간 이제 스튜디오, 그러니까 뭐 이것은 어느 인형에 관한 이야기로. 그 순간 갑자기 겁나 세게 계속 이 소리가 나는 거야. 스튜디오 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요. 엄마니 밤매운이래.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. 얼마나 무섭겠어. 계속 이 소리 듣는데. 그래서 교토에서 이 촬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취재다 뭐다 해가지고 교토까지 가니까 도쿄에서 그러니까 제작비가 엄청 들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엄청 제작비를 쏟아부은 상황이었는데 이거 야바이 또 못돼. 이거 지금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결국 그 방송이 제작이 중지되고 말아요. 진짜로. 그래서 지금도 이 당시 영상이 TV 도쿄 창고 안에 있대요. 못 틀고. 왜냐면 그게 틀면 또 저주받을까봐.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나가와 씨가 너무 무섭잖아.
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자기가 알고 지냈던 영능력자한테 요청을 했대요. 그 영능력자 있잖아. 귀신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.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. 아,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. 안 보고 싶어. 안 볼래. 그거 이상한 것 같아. 느낌이 안 좋아. 안 볼래. 그 남자는 자기도 무섭고 불안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, 그러니까 이거 안 벗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한 거야. 그 영매사한테.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감싼 인형을 이제 영매사가 이렇게 있는데 받은 거야. 이제 이렇게 손에 든 순간 얼굴이 파랗게 칠린 거야. 그러면서 이 인형 살아있어. 그것도 아주 많은 여성들이 원령이 붙어있다고.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원령이 여자아이의 유령인데 되게 정확하게 말했대요. 전쟁에서 아사카사의 아모야나기타라는 그 요정, 그 기생들 있는 그 요정에서 지냈던 7살짜리 여자아이. 그 여자아이가 가장 강한 영혼이래요. 근데 이 여자애 공습 때 오른손이랑 오른발을 잃었어. 이 인형이랑 한 쌍 있지. 이대로 놔두면 그 인형한테도 들러붙어. 빨리 가서 절에 맡겨. 어설프게 한 건 일렸다간 다 죽어! 이렇게 말을 한 거야. 그 남자 한 쌍 있었다고 했잖아. 그리고 그 영매사는 천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인형이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발이 구부러져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것까지 다 맞추는 거야. 근데 여러분,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영매사가요, 이유모를 죽음을 당합니다. 이 영매사도 죽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제 뭐 해당 사건도 너무 많고 뭐 방송 관계자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형들을 이제 방송에 내보내보자고 이제 막 이렇게 말이 나온 거야. 그래서 방송에 결국 출연을 합니다. 인형들이. 근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, 여러분 심지어요, 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도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대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인형은 처분되었고요. 그 이후로 방송이나 언론에 소개된 일이 없대요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인형은요, 계속 머리가 자라는 인형이래요. 근데 이제 뭐 과학자들은 뭐 이렇대. 뭐 머리카락 인형을 만들었는데 뭐 스퍼가 하나 더울 때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, 그리고 인형의 머리카락 안쪽에 심을 때 뭐 안쪽을 묶어 놓는데 이제 그게 천천히 풀리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, 그럼 더울 때 늘어나면 추우면 다 줄어들어야 되잖아. 근데 그것도 아니지. 그리고 다 묶어 놓은 것이 풀리면 이렇게 다 머리카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. 그렇잖아. 그럼 다른 인형들은 왜 머리가 안 자라? 근데 이 옆에 있는 혼자 있는 이 인형이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는 인형이래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분. 아이고, what? No. 이분이 진짜 방송에 나와서 해준 얘기들이고요.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은요, 요만큼의 거짓과 뭐 기담 이런 게 아니고요, 다 실화입니다.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는 다 실화예요.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진짜로. 마냐 말라고.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.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.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사이트 보면요,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괴담, 괴기 이런 사이트가 있대요.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 무서운 뭐 기묘한 이야기, 일본에 있는 그 드라마처럼 약간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로 돼 있더라고요.
그래서 그 인형들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. 완전 정교하지. 이게 그거예요. 사람 피부로 만든. 옛날에 범죄자들 피부로 만들었던 그 인형이래요. 계속 봐봐. 혹시 알아? 눈이 마주칠지? 여러분들하고.